거실 바닥에 금부치가 흩어져 있어요. 찢어진 누런 봉투 조각이 손에 들러붙고 숨소리만으로도 서로가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집니다. 언니, 손 떼요. 그게 언니 거예요. 놓아요, 제발. 여보, 그럼 당신이 숨긴 게 있다는 말로 들려. 그 순간 아들 지훈이 둘 사이로 다가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글씨 같은데요. 모든 시선이 종이로 향하고 단 한 줄이 방안을 얼려버려요. 이 금은 정숙에게 전해라. 왜? 왜 며느리한테요? 모든 건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정숙은 걸레를 들고 혼자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만철이 응급실에 실려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고 내일 퇴원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도 시아버지의 방은 늘 허락받지 않은 공간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을 열고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낡은 양말, 빛바랜 손수건, 오래된 통장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여는 순간 구석에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이 봉투를 꺼내 드는 순간 손끝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절대 열지 마라. 빨간 밑줄이 여러 번 거칠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흔들자 안에서 딱딱한 물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준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겁니다. 준수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정숙 손에 든 봉투를 보는 순간 말이 멈췄어요. 표정이 굳고 눈빛이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야? 정숙이 정리하다가 나왔다고 말하려는 순간 준수는 봉투를 가져가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짧은 침묵 뒤 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금 아니야? 정숙은 모른다고 했지만 준수는 이미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신우이 미선이 남편 태수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부터 급했고 목소리도 날카로웠어요. 오빠, 아버지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준수가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 나온 봉투라고 말하자 미선은 곧장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 당연하다는 듯한 손짓이었어요. 아버지 거잖아요. 자식들이 다 알아야죠. 정숙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며느리의 말은 항상 한 박자 늦게 인정받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퇴근한 손주 지훈이 집에 들렀어요. 거실 분위기를 보자마자 뭔가 크게 어긋났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숙은 봉투가 나왔다고만 짧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훈이 무심코 덧붙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 할아버지가 예전에 금을 조금씩 사모으셨대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봉투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딸 소희까지 데리고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문병하러 온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미선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이 관리해야 하고 며느리는 손 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죠. 며느리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정숙은 반박할 말이 있었지만 꼭 삼켰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더 큰 의심이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준수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봉투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미선의 감정을 더 자극했어요. 대화는 점점 목소리만 커지고 아버지 상태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때 지훈이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불씨의 기름이 됐습니다. 지훈이 금 시세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크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꽤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은 늘 며느리였습니다. 언니가 먼저 발견했잖아요. 혹시 빼돌린 거 아니에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목까지 치밀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돈 한 푼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숙을 더 무너뜨린 건 남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준수는 아내를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부터 하려 했어요. 정확히 어디서 찾았어? 정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조사관처럼 들렸거든요.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간호사는 만철의 상태가 안정됐고 내일 퇴원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실 누구도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식보다 봉투가 더 중요해져 있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정숙은 결국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만철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현관까지 나가 시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얼굴빛은 전보다 나아 보였지만 걸음에는 힘이 없었죠. 정숙은 무심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몸보다 더 무거운 게 집안에 쌓여 있었거든요. 거실에 들어온 만철은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준수와 미선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퇴원한 날만큼은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역국 냄새가 거실로 퍼졌는데도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지금 밥상보다 봉투가 더 큰 자리에 올라와 있었어요. 잠시 뒤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한다고요.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요. 준수도 봉투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야죠. 만철은 봉투를 한참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없이 손끝만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 침묵이 길어지자 거실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그때 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거예요. 안 돼요. 정숙은 봉투를 낚아채듯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누가 뺏어가면 자신의 마지막까지 뺏기는 것처럼요. 미선은 소파에서 튀어나왔어요. 미선의 손이 봉투로 뻗어왔고 정숙의 손은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봉투 위에서 부딪혔어요. 언니, 그게 언니 거예요? 놓으라고요. 정숙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이 튀어나온 건 내가 찾았어요. 내가 들고 있었어요. 그 말은 소유를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억울함이 터진 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엔 누구도 그 의미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졌고 마침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가 가운데서 갈라졌어요. 그 안에서 딱딱한 물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금붙이 몇 개가 굴러가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떨어졌어요. 지훈이 재빨리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어요. 그 순간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글씨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종이에 적힌 문장을 읽는 동안
모두 숨을 참았습니다. 이 금은 정숙에게 먼저 전해라. 미선의 입이 벌어진 채 굳었습니다. 눈빛이 금으로 갔다가 정숙으로 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왜요? 왜 며느리한테요? 그 질문이 끝나자 만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눌러왔던 무게가 이제야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다. 만철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정숙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말이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려서 앞치마 끈을 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정숙이네 집안에 빚이 있었다. 많았어. 숨기기엔 너무 큰 빚이었지. 준수는 처음 듣는 사람처럼 굳어졌어요. 정숙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엔 놀람과 당혹이 섞여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정숙에게는 30년치 고백 같았어요.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만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이 새벽에 나가 일을 했고 저녁엔 또 다른 일을 했어. 그때의 정숙은 젊었지만 얼굴에 늘 피로가 붙어 있었다고.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모른 척했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요. 아들 부부 일이니까 참견하지 말자 그랬다. 근데 그게 내 평생 가시로 남았어. 만철은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았다. 한 번에 큰 돈은 못 줬어. 대신 금을 조금씩 샀다. 오래도록. 미선은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준수도 말이 없어졌어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뭐예요? 만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했죠. 너희는 이미 받았다. 준수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 돈 줬지. 미선아, 소위 대학 등록금도 보탰고. 그제야 준수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은 다 있었는데 꺼내면 불편하니까 묻어둔 기억들이었죠. 만철은 마지막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그 집에서 정숙이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눈빛이었어요. 미안함이 섞인 인정 같은 것. 정숙아, 너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도 있잖아. 그때 혼자서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오래된 서러움이, 오래된 피로가, 오래된 억울함이 다 같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실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붙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이제야 자신의 가슴으로 되돌아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준수는 그제야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손이었죠. 여보 나도 미안해. 난 진짜 몰랐어.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울음이 멈춰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어서 닦는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숙은 바닥에 금붙이를 하나씩 주워 봉투에 넣었습니다. 찢어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다시 가지세요. 만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정숙 쪽으로 밀었어요. 이건 상속이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정숙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그 집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어요.
소희도 정숙에게 다가와 꼭 안았고 미선은 결국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숙은 미선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로 멋진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서를 조용히 내어준 거죠. 괜찮아요. 이제 다 잊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역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반찬 접시가 오갔어요. 준수는 아내 그릇에 먼저 국을 떠줬고 미선도 반찬을 정숙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만철은 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미역국 식겠다. 그 말에 정숙은 울다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그 집에 오래 없던 소리였죠. 한 달 뒤 정숙은 이웃과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금은 만철 명의로 은행에 넣어두었다고요. 가족이 다 같이 동의했다고요. 그리고 안쪽 방에서 만철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숙이 아침마다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내 손맛이 최고다. 아버님, 입맛 괜찮으세요? 만철은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도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정숙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요. 사람이요. 돈이 없을 때는 가족이 한 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서로를 의심하더라고요. 정숙은 잠깐 숨을 고르고 손에 쥔 찻잔을 꼭 잡았습니다. 그 봉투가 찢어진 날, 저는 금보다 더 무서운 걸 봤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마음이요. 만철이 낮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평생 아끼고 참고 살아온 사람이 겨우 꺼내는 목소리였어요. 금이 문제냐? 사람 대접을 미루고 산 게 문제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하듯 말했어요. 돈은 늦게 나눠도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늦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너무 늦게 들으면 사람 마음은 먼저 떠나버리니까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그 침묵을 깨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날의 봉투는 찢어졌지만 그 집은 그제야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너무 쉽게 의심했던 사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상처 준 사람. 한 번쯤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오늘 밥 한 끼라도 먼저 떠주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말부터 해보면 어떨까요?